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단점은 단순하다는 것이다. 선거를 치를 때, 메시지 전략을 펼 때 이런 단순함은 강점이 된다.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하니까 대중이 알아듣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 생각 있는 정치인은 절대 하지 못할 단순한 주장을 박 대통령은 참 쉽게 한다. 일종의 정치적 백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에게 이런 단순함은 그야말로 독이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책은 혼란과 불만을 초래한다. 선행 학습 금지가 그렇다. 지금처럼 공교육의 선행 학습은 맞고 사교육은 광고만 규제하면 공교육의 의지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 학원들만 논았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영어를 선행학습이라고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는 영어를 못 가르치게 하면 아이들은 학원에서만 영어를 배워야 한다.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학교에서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정책은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워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생각할 줄 모른다. 덕분에 학부모들은 생각이 복잡해졌다. 이번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교육 정상화다. 이상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한겨레 신문의 권혁철 기자의 일종의 양심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사교육 투항기를 읽고서 평한 말이었습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은요, 지금 서울에 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 목소리도 계속 텁텁하네요. 예, 무슨 어제 한 3시간 정도는 계속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3시간은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야외에서 13분 정도는 소리 질렀던 것 같네요. 바로 옛날 배제 학교가 있었던, 배제 고등학교가 있었던, 거기에 이제 배제 빌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고, 물론 예전에 배제 학교 본관이었던 건물은 보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잔디밭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민주화운동에 쟁쟁한 투사들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직원들도요. 왜냐? 바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새로운 이사장을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번 박정희 2세 지지 선언을 하고 그분의 당선에 기여를 했었던 분입니다. 예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하기도 했었던 분이라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뀐 거죠. 문제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오질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고위에 대표 뽑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거죠. 낙하산으로 꽂아도 되는 공기업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박정희 2세가 아주 똑부러진 어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낙하산 안 하겠다고. 그러나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편중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직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외에 있는 민주화 인사들이 어저께 낮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2시부터 4시 유서 깊은
배재학당 건물 앞에, 민주운동기념사업회 건물이 있는 배재빌딩 앞에, 그 사이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 가서 노래 불러달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그 앞에 바로 박정희 1세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또는 박정희 1세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런 분들, 어르신들 계셨고요. 또 1987년에 전두환 독재 정권을 끝내겠다고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80년대 한창 20대 청년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던 그런 분이 사회를 보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각 대학의 민주동우회 회원들도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박정희 2세 치하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표를 받을 수 없다. 이사장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독립운동단체의 친일파가 대표로 내리꽂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민주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지 낀 서울 시내에서 13분 노래를 했는데, 끝나고서 이분들은 또 4시부터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그런 다양한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박정희 2세 취임 1주년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공안정국에 맞서 또 노조 탄압에 맞서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날이었다고 하죠. 제대로 된 집회 신고도 하고 행진하는데 현직 변호사에게 캡사이신 들어있는 최루액을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비라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차가 미세한 먼지로 뒤덮였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반도체 만드는 공장, 거기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비 오는 날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세워져 있던 차가 전부 다 부식이 됐다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입단속을 했고, 대신 이 부식된 부분을 전면 곧 교체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갔대요. 그러나 공장 안만 그랬겠습니까? 그 인근의 동네에 주차됐던 차들도 꽤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텐데 이분들은 왜 그래나 싶었을 거예요. 산성비 때문에 그래나 그랬을 거예요. 그 회사가 삼성이었다는 거. 예. 어떤 삼성 부장이 말이죠. 영화를 가지고 선동을 한다고 또 하나의 약속을 폄하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글로 오마이뉴스의 어느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을 많이 방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2부에도 초대 손님이 없습니다. 오늘은 온전히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교육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적이 크게 떨어졌던 적이 중학교 1학년 때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글쎄, 저는 다 놀았거든요. 국민학교 6학년 때는 그냥 수학 공부는 아예 안 했고요. 영어는 스페링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입학을 하니까 벌써 꽤 영어를 미리 배우고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사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외가 있었죠. 지금처럼 학원이 많은 게 아니었고 과외 공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하고 온 것이죠. 그렇게 근데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아니었으니까 서울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첫 시험을 봤는데 엄청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등수가 떨어진 것이죠. 나름 공부를 했는데 시험 공부를 국민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충격 먹었죠. 그래서 공부를 그 중간고사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꽤 열심히 해서 원래 페이스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로 계속 갔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미리 공부하면은 처음엔 좋지만 그 다음은 썩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자만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고등학교는 동네가 좀 다른 데로 갔어요. 서울의 강북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문 기본 영어랑 또 이제 기본 수학의 일의 정석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혼자 하니까 그게 능률이 안 올라요. 더군다나 제가 중3 겨울방학 동안에 기타에 빠졌지 뭡니까. 기타를 그때 독학을 했습니다. 음악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공부는 건성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인수분해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졸린 거예요. 아마 그룹과외 같은 걸 했거나 학원을 다녔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때는 학원이 금지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람 피부에 와닿게 오랫동안 내려온 것을 바꾼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행 금지였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이 과외 금지 조치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이게 꽤 강력하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때는 이 사교육 때문에 그 격차가 많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상대적이란 건 뭐라면은 그 와중에 또 사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강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애먹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보다 성적이 급전직하했죠. 물론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여러 학교에서 모인 고수들이 많이 모이니까 특히 그 당시 8학군이었던 고등학교에는 더더욱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급전직하했죠. 다시금 충격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중학교 때처럼 성적이 수직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의 사교육은 또 학교 다닐 때의 사교육은 약간은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나 자기주도 학습이 확고한 친구는 괜찮겠습니다만 저처럼 그 당시에 동아리 활동과 기타에 빠져 있으면서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려니까 좀 한계는 있었겠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몰래 하는 사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가도 셌습니다. 제 기억으로 1986년 현재 대학 등록금,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60만 원대였는데 이 과외 일주일에 2번 가서 가르치는 과외 그때 영어랑 과목별로 하지 않고 영어 수학을 2개를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한 달에 꽤 짭짤했죠. 이걸로 자기 등록금은 물론이고 용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사교육 안 받고 혼자 했습니다. 기타를 안 배우고 동아리 활동을 덜 했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 욕심이었을 수도 있죠. 이 한겨레신문의 권혁철 기자의 글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냈고 공동육아를 키웠다는 겁니다.
한글도 모른 채 초등학교를 갔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원을 안 보냈고 그런데 5학년 되니까 애들이 모두 학원에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놀려면 학원을 가야 되니까 친구 따라 학원에 갔죠. 네. 중2 때 학원을 끊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2는 그렇죠. 북한도 무서워서 남출을 못했다는 중2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던 때였고 자기주도적 학습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제력과 영민함을 두루 갖춘 극소수 학생에게나 통할 이야기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학원을 남들처럼 다니고 선행학습도 하고 학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런데 학원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다. 학원의 학습 효과도 쉬 믿기지 않지만 왜? 이미 아들은 학원을 기반으로 공부의 틀이 짜였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1980년 과외금지 조처처럼 정부가 사교육을 규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데 우리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했을 때 반가우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됐고 거기서 2번 놀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법으로 선행학습을 막는 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구나라는 놀라움. 두 번째는 선행학습금지법의 내용을 보고 이런 허술한 내용에 어떻게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내 이름을 붙였느냐는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선행학습금지법은 공교육만 규제한다는 거예요.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막는 게 전부. 그래서 이 선행학습금지법을 두고 수험생이 모이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웃기는 이야기란 반응이 대세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선행학습만 막아서는 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학력 철폐, 학벌 철폐가 이게 근본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원에 갈 수 없거나 학원비가 만만치 않은 그런 것을 보충해주는 이거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학원에서 홍보하는 것만 막겠다는 것은 결국은 학원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얘기일 수가 있겠군요. 오히려 학원이 더 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재열 기자가 한탄한 것이죠. 단순하다는 것은 득표 전략에는 좋겠지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는 오히려 치명적이라는 그런 얘기. 하긴 이분이 뭐 선행학습, 과외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을 하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간만에 박강수 씨와 제가 이렇게 음원을 통해서 만나게 되네요. 강수 씨, 우리 국민카페 오네오에서 한번 콘서트를 하면 대박 날 텐데 그렇겠죠? 근데 박강수 씨는 자신이 콘서트홀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조심스럽죠. 여기서 공연을. 라디오 출연료만 주고서는 여기서 뭐 공연 하라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그런 라이브 생방송 이것도 지금 잠정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두 번 정도는 호의에 부탁할 수 있죠. 호의에 기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음향 콘솔을 해야 할 엔지니어가 있고 또 무대 감독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하려면 세션들이 있어야 되죠. 이분들을 모두 자원봉사로 떼올 수는 없는 겁니다. 옳지 않은 행위죠.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매주 하려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방송 제작비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자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입장료를. 그런데 입장료도 예를 들면 5만 원을 받는다고 쳐봐요. 5만 원을 받아서 50명이 온다고 하면 250만 원 아닙니까? 이게 많은 돈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밴드 4명이라고 쳐봐요. 4인조 밴드. 그리고 음향 콘솔을 잡는 엔지니어가, 무대 감독이 2명이 있다고 치죠. 6명입니다. 이 250만 원을 받아서 전부 다 이 6명에게 가나요? 아니죠. 카페 운영비로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5만 원에 만약에 차값이 포함된다 그러면 차값도 줘야 되고 말이죠. 그러나 이 국민 카페에서 공연하는데 5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주로 오실 텐데 어떻게 5만 원을 받습니까? 3만 원? 3만 원도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입장료 3만 원에 조합원들은 2만 원으로 깎아준다. 뭐 이렇다고 하면은 팍 줄어드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출연료가 뭐 한 사람당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가수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야, 돈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쟤네들은 뭐 몇천만 원 주는데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에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고요? 100만 원씩 일주일에 한 번 공연이 있다 그러면은 400만 원입니다. 매일 공연하면 어떻습니까? 매일 주 5일째로 20일 공연하면 2천만 원이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가수의 수명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정하기 때문에 1년하고 사그라질 수도 있고 몇십 년 동안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방송을 위해서 공개방송에 협조해달라고 부르지만 뮤지션들 날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음악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정의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라이브 공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맥은 있으니까요. 다만 어느 정도 합의될 만한 그런 소정의 출연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 국민TV 라디오 공개방송을 할 때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원칙을 조금 바꿔서 편성을 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무료 공연이라는 거 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박강수 씨를 모실 때 기타 하나 달랑 갖고 와갖고는 1시간 동안 2박이 풀고 방송하고 5만 원 주고 보내는 거 한 번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떻게든 들이대면은. 그러나 영찝찝하게 남을 거라는 겁니다. 한 2명 정도의 세션을 불러야죠, 최소한. 그리고 차비 이상의 세션비를, 출연료를 챙겨줘야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유료 공연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카페에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카페에 어떤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카페가 다 찬 적이 없다고 하죠. 사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맨날 뭐 분기탱천한 남자 둘이 나와갖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기 때문에 뭐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가수를 섭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외출 자제령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이때 오늘 얼만큼 오시겠나.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됩니다.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가수들을 부른다 하는 거 주저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씩 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장기간에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랑 노정열 씨 이 둘이 맨 땅에 헤딩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가보고, 돈 안 드는 방향으로 몇 가지 순서를 넣어갖고 오늘 공개방송을 꾸밀까 합니다. 이 방송은 이따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녹음된 상태로
편집된 상태로 나가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